주제는 디스탈 휴머러스 프랙처입니다. 아시다시피 인터콘딜러 프랙처가 가장 어려운 골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 디스탈 휴머러스 프랙처는 성인에서 모든 골절 중에 약 2%이지만 근래에는 환자들이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디스탈 휴머러스 프랙처는 에피피지알 로케이션 또한 커미션이 많이 동반되고 본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면서 아나토미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술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높습니다. AO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시면 A탑은 익스트라 아티큘라, B는 파셜 아티큘라, C는 컴플렉스 아티큘라인데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 C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있겠죠. 헤미플레지아가 있거나 어드밴스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거나 또한 익스텐시브 본로스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근래 든 술자들이 기술이 많이 좋아짐에 따라서 인터널 픽세이션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젊은 환자들은 ORRP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모비디티가 이미 있는 고령의 환자들에게서는 아스로플라스티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널 픽세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디스탈 휴머러스가 프래그먼트가 약간 프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템포라리 KY로 픽세이션을 시행을 해서 어느 정도 고정을 하고 아티큘라 프래그먼트를 픽세이션을 보스 컬럼을 통해서 플레이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금속이 아티큘라 서페이스를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아 ROM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픽세이션이 어느 정도 고정이 잘 되면 스테이블하면 얼리 모빌리제이션을 시키는 것이 치료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탈 휴머러스 프랙처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것이 서지컬 어프로치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플레이트 오리엔테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얼라너브를 매니지먼트를 트랜스포지션 할 건지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엘브 아스트로플라스는 어느 경우에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에 먼저 서지컬 어프로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보에서 양쪽 보스 컬럼을 어프로치하면서 원위치로 들어간 것은 대부분 포스terior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terior 어프로치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트라이셉스를 스플리팅 한다든지 트라이셉스 리플렉팅 앵코네스 페디클 또는 트라이셉스 리플렉팅 어프로치 그리고 트랜스 올레크라는 어프로치 파라트리시피탈 어프로치 등이 있습니다. 앞서 위에 있는 세 어프로치는 트라이셉스 메커니즘을 디스럽션을 시키면서 들어가는 어프로치가 되겠고 다른 어프로치는 트라이셉스는 스페어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익스포즈를 잘 하는 것이 좋으냐 익스포즈를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트라이셉스 위크니스라든지 또는 오스테오토미에 의한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주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셉스 파셜 스플리팅 어프로치는 이렇게 스킨에 인시전을 넣고 파셜을 넣은 다음에 트라이셉스 얼라 사이드에서 얼라 너브를 찾습니다. 얼라 너브에 이렇게 태깅을 해서 얼라 너브가 인저리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게 한 다음 트라이셉스 파샤에 머슬을 일부 붙인 다음 이렇게 V 쉐입으로 인시전을 넣어서 플랩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머슬을 모두 다 붙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플랩이 죽지 않을 정도만 덮고 나머지 머슬은 이 본 쪽에 프락시말 쪽으로 어태치를 시킨 다음에 익스포즈를 하게 되면 본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트라이셉스 파샤 텅 어프로치는 익스포즈는 아티큘러 서페이스를 비교적 잘 볼 수가 있고 올레크로논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여의치 않으면 토탈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트로 컨버전도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반면 익센스 메커니즘의 위크니스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익센스 메커니즘 얼마나 위크니스가 있겠냐? 제가 논문을 2007년부터 20년까지 대충 찾아봤더니 클리니컬 스터디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에 있어서 트라이셉스 파셜 텅 어프로치가 그 그레이드 4에서 5 정도 잘 비교적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익센스 메커니즘이 무조건 손상을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트라이시스 리프레팅 안코너스 페디컬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트라이셉스 인사이트인 올레크라노에서 바짝 들어 올린 다음에 앵코너스 머슬까지 뒷살까지 확실하게 다 플랩을 다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프트 티슈를 좀 과하게 들어 올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다음 나중에 리페어를 시행할 때는 올레크라노의 본에 홀을 뚫어서 이 트라이셉스를 부착을 하고 앵코너스를 리페어를 시켜줘서 스테이블하게 픽세이션을 시키는 것이 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닉으로 주로 이제 수행한 페이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저자들은 48회에 있어서 C2, C3에 타입을 보았더니 비교적 클리니컬 아웃컴이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한 앵코너스 플랩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5개의 페이퍼가 좀 나와서 비교적 좋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닥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브라이언 모리 테크닉으로 트라이셉스 리플렉팅 어프로치인데요. 이 트라이셉스가 올레크라노 붙는 부착 부분에 이렇게 페리오스티움을 들어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제껴서 수술한 겁니다. 완전히 디태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 트라이셉스 메커니즘이 익센스 메커니즘이 디스럽트 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좀 적을 수 있고, 수술이 끝난 후에 본의 홀을 뚫어서 다시 시큐어하게 픽세이션을 하는 것이 주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테크닉으로 한 뭐 여러 가지 몇 개 페이퍼가 있는데요. 한 제자들은 24명의 환자들에 있어서 C타입에 대해서 18례를 시행을 하였는데 비교적 펑셔널 아웃컴과 함께 ROM들이 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제자들도 C1, 2에서 20례의 환자를 시행한 결과 플렉션 익스텐션 평균 아크가 115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메타아날리시스 분석을 통해서 브라이언 모리와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클리니컬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 때문에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한 그룹과 비교를 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익스포즈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어프로치 등은 트라이셉스 메커니즘을 일단 손상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리페어를 홀을 뚫던 수초를 시큐어하게 픽세이션을 하든 해서 트라이셉스 메커니즘을 잘 회복을 시켜줘야 되고, 수술 후에 몇 주간은 이러한 리페어된 것을 프로텍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 리지스트 모션을 언제부터 시키는 데서는 잘 대비를 해서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트리스피탈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이처럼 트라이셉스 메커니즘을 인시전을 손상을 주지 않고 옆으로 미디알과 라테랄 컬럼 쪽으로 어프로치를 시행을 해서 픽세이션하고 고정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인 난유니알 리스크를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트라이셉스 인sertion을 디스럽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RM 엑사이즈를 시행하는 반면, 때로는 만약에 이런 방법을 해서 여의치 않은 경우는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로 컨버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케이스도 이렇게 인터콘딜라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수술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트리스피탈 어프로치가 마냥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한 저자들이 27例의 경우를 케이스를 보고했는데 보시게 되면 C1, 2 타입은 비교적 모션 아크가 120에서 121도 정도 잘 나오지만 C3 타입에서는 유독 각도가 적은 것과 함께 아웃컴이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C1, 2 타입에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오나 C3 타입에서는 75도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C1, 2는 괜찮은 반면 C3는 결국 디살 아티큘라 서페이스가 커미션이 되게 심하면서 프래그먼테이션이 돼 있으면 결과가 좋지 않는데요. 이것은 이 파라트리스피탈 어프로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라트리스피탈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트로콜레아 쪽은 거의 잘 보이지가 않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트로쿠라 쪽에 커미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수술에서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라트리시피탈 어프로치를 시행할 때는 타입 C3S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가 되겠는데요. 비교적 뒷살 휴머러스 아티큘러 스페이스를 잘 볼 수 있는 골드 스탠다드 어프로치로 알려져 있고 메타아나시스 분석상에서도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나 파라트리시피탈을 비교했을 때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가 훨씬 더 펑셔널 아웃컴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울 등은 27레의 환자에 대해서 C 타입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그 C1, 2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지만 C3에서는 파라트리시피탈 어프로치가 비교적 결과가 안 좋고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가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는 비교적 다른 어프로치에 비해서 아티큘러 서페이스를 잘 익스포즈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합병증으로는 하드웨어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오스테오토미 사이트의 난유니온 그리고 유착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9세 환자에서 뒷살 휴머러스에 인터콘딜라 프랙처가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사실 보면 뭐 심하게 부서진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이처럼 그 트로쿨러 에리어 쪽에 커뮤니션이 되게 심한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잘 해줘야 되는 판단 안에서 이렇게 올레크라노 오스테오토미를 신 다음에 그 아나토미컬 리덕션을 잘 시행을 해주고 수술을 마쳤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POD 1년째에도 비교적 본윤율도 잘 얻고 양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트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예전부터 우리가 올스고널 픽세이션을 할 것이냐, 패럴렐 픽세이션을 할 것이냐 디베이팅이 많았는데 현재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몇몇 클리니컬 스터디에서는 두 플레이팅의 방법상으로서는 비교적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바이오 메카니컬하게 스터디상에서는 좀 더 패럴렐 플레이팅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느냐라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아나리시스 분석상에서 17내를 보고했더니 패럴렐 플레이팅이 좀 더 스트렝스가 우수하고 특히 엑셀 스티프니스, 로드 투 페일러, 토즈널 스티프니스, 그리고 밴딩 프로세스도 모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저자들은 그 메타아나리시스 두 가지를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올소고날 플레이팅이 좀 더 유니언 타임이 좀 더 길 수 있다. 따라서 패럴렐 플레이팅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아웃컴상으로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펑셔널 스코어 그리고 수술 타임 그리고 리덕션의 퀄리티 포스트옵 컴플리케이션 모두 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팅에 대해서 올소고날이 있던 패럴렐 플레이팅은 중요한 것은 이 인터콘딜라 프래그먼트를 가로지르는 스크류를 이렇게 잘 고정을 하나 정도는 꼭 박아주는 것이 결과의 펑셔널 아웃컴에 중요한 예우를 미치는 것 같습니다. 패럴렐 플레이팅이든 올스코널 플레이팅이든 양쪽에 있는 보스 칼럼에 있는 플레이팅에서 각각 인터콘딜라 프래그먼트를 하나씩만 물게 되면 결국 이 뒷살 휴머러스의 그 프랙처 프래그먼트가 리드 픽세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리덕션 페일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라너브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술을 하다 보면 이 얼라너브가 하드웨어에서 걸려서 이리테이션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사이트로 두게 되면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쪽으로 넘겨서 되게 되면 또 슬링을 좀 걸어서 또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간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뒷살 휴머러스 프랙처 수술 시에서 얼라너브 뉴로패시가 일반적으로 한 19% 정도 동반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적인 팩터는 이니셜 인저리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수술을 시행할 때 매니지먼트가 불충분하거나 포스트 비 리빌리테이션을 조금 잘못하는 경우일 수도 너무 오랫동안 운동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트랜스포지션 할 것이냐, 인사이트로 그냥 둘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몇몇 저자들이 조금 재미있는 보고를 하고 있는데, 첸 등은 두 개의 코호트 스타디를 통해서 비교를 했는데, 얼란더브 뉴라이티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사이트로 두는 경우는 9%, 트랜스포지션 하는 경우는 33%에서 좀 더 얼란더브 뉴라이티스가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란더브를 트랜스포지션 할지 말고 인사이트로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루안 등은 얼란더브 수술 전에 얼란더브 심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인사이트로 두는 경우에 있어서는 57.1%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만, 프리오피 심텀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트랜스포지션을 한 그룹에서 86.7% 좀 더 우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얼란더브 트랜스포지션은 얼란더브 만약에 수술 전에 심텀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트랜스포지션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메타 아날리시스에서 5개 스타디를 비교한 결과 토탈 인시던스는 약 19.3%로 비교적 얼란더브 심톰이 수술 전에 없는 경우에서는 트랜스포지션을 한 그룹에서 얼란더브 유라이티스가 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란더브 트랜스포지션보다는 그냥 인사이트로 두는 것이 좋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티는 스테이블 픽세이션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에게 대해서 비교적 조금 많이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시비한 커뮤니션이 있거나 이전에 아스라이티스가 있거나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는 경우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오스테오포로틱한 본이나 커뮤니션 프랙처가 있는 경우에 좀 더 픽세이션을 우수하게 할 수가 있고 펑셔널 리커버리가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반면, 결국 이 엘보 아스트로플래스트라는 기계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집 때문에 웨이트 리스트릭션을 평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프로세스 자체가 갖고 있는 롱텀 서바이벌 레이트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저자들은 롱텀 팔로우를 했을 때 그럼 얼마나 좋게 유지가 될 거냐, 미니멈 10년 팔로우를 한 44명의 환자에서 비교적 펑셔널 결과라든지 ROM은 잘 좋지만, 이렇게 류마티드 아스트라이티스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본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10년 서바이벌 레이트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비전한 케이스는 약 18%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로 낸 문제가 75세 여자 환자가 1년 전 발생한 원위 상골 트레스 콘딜라 프랙처로서 석고 고정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좌측 주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으로 있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골 감소증도 있고 불의합된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 환자에 대한 치료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문제집에 보드심에 나와서 제가 한번 했는데, 이와 유사한 제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뒷살 휴머러스를 1년 정도 이렇게 난윤이 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왔는데, 비교적 환자가 어떤 수술을 좋으냐, 본스톡도 많이 있고 본로스도 많이 있어서 아마 CT 상에서도 맞춰서 스테이블하게 픽세이션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벨에 보게 되면 토탈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티 인디케이션을 보면 고령의 환자에 있어서 인트라티큘라가 우리가 리덕션이 힘든 경우라든지 포스트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가 있거나 특히 푸어한 본 퀄리티가 있으면서 난유뉴는 있는 경우는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틱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아스트로플라스틱을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트필러 서페이스가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고 이렇게 메타피지스 본 퀄리티만 안 좋기 때문에 이것만 어떻게 리컨스트하면 본 유니언도 얻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뒷살 휴머러스에서 이 필라본 그라프트를 시행을 해서 인트라 메둘라리 쪽과 뒷살 휴머러스 쪽에 본을 고정을 한 다음에 KY로 픽세이션을 하고 플레이트를 올린 다음 콜트코 캔슬러스 본 그라프트를 해서 뼈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수술을 시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결과 포스트 오피상에서 비교적 좋은 유년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었고 8개월 상에서 본 유년을 다 얻고 ROM도 잘 회복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선생님들이 교과서의 텍스트의 내용에 비춰봐서 이 문제의 정답은 토탈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티와 그 ORIF를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ORIF가 ROM 개인은 좋으나 토탈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티는 펑셔널 아웃컴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컴플리케이션으로는 토탈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티가 다른 것과는 다 비슷하지만 헤테로토픽 오시피케이션이 약 16%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래에는 여러 가지 저자들이 토탈 엘보 아스트로플라스티가 펑셔널 아웃컴이 좋다고 하지만 요즘 워낙 기구들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ORIF도 좋은 펑셔널 아웃컴을 만들면서 ROM도 개인이 좋기 때문에 환자의 롱텀 디맨드라든지 임플란트 롱게버티를 생각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뒷살 휴머러스의 인터콘드리얼 프랙처에서 아티큘러 서페이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올레크나노 오스테오토미지만 올레크나노 오스테오토미 가지고 있는 컴플리케이션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 메카니컬 스타디 상에서는 페릴라 플레이팅이 우수하나 비교적 클리니컬 아웃컴은 큰 차이가 없고 얼란더버 뉴로패시는 트랜스포지셔널 그룹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토탈 엘보 아스트로플라스는 고령 환자에서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 시행을 하는 경우는 좋은 수술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공의 쌤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오늘이 이게 이제 수부랑 숄더랑 겹치긴 하는데 오늘은 견주관절 파트로 이제 강의를 해주셔서 견주관절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은 코멘트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은평순모병원 송현석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우리 그냥 코멘트인데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원리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트라이셉스 리플렉팅 할 때 앙코니어스를 같이 트라이셉스에 붙이냐 안 붙이냐가 왜 이슈가 되냐면 앙코니어스 머슬이 트라이셉스랑 같은 너브를 받거든요. 레디얼 너브 이노베이션을 받으니까 앙코니어스 남겨놓고 트라이셉스만 리플렉팅을 시켜야 되면 앙코니어스로 한 레디얼 너브 이제 디이노베이션이 되니까 그 같이 붙이는 게 낫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반대 의견 가지시는 분들은 앙코니어스 파워가 롤이 어느 정도냐, 그렇게 크진 않다. 그걸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 그거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상욱 교수님, 네네. 성호병원 이호진입니다. 저기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저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문하고 문헌들 보여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교수님의 프레퍼런스거든요. 교수님은 어떤 플레이팅을 선호하시는지, 얼라너브 어떻게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그냥 신세스를 선호를 하는데 신세스가 패럴럴 플레이팅이 있긴 한데 뭐 기구상에서 가져다 달라고 해도 잘 뭐 없다라고 하면서 잘 안 갖다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소고나 플레이팅을 하게 되는데 뭐 바이오 메카니컬 스타디가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수술을 할 때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처럼 인터콘딜라 프래그먼트를 한 스크류로 두 개를 다 물게 되면 리지드 픽세이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라너브 안테 트랜스포지션 할 것이냐, 그리고 인사이트로 그냥 둘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플렉션 익스텐션 ROM을 시켰을 때 얼라너브가 빠지냐 안 빠지느냐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얼라너브 쪽으로 해서 뭐 메탈이 이리테이션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추후에 이 사람의 그 플레이트를 뽑을 거냐 말 거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경우는 아마 안테리어 트랜스포지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플레이트의 이리테이션을 받는 경우는
제가 플레이트 밑으로 소프트 티슈를 리페어를 해봅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밑으로 해서 소프트 리페어가 돼가지고 메탈의 이리테이션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냥 두고요. 근데 꼬맸을 때 메탈의 이리테이션을 받을 정도로 메탈의 익스포즈가 너무 되면 앞으로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이 환자들은 저희들은 저는 빼자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젊은 환자분들은 메탈의 이리테이션을 많거나 또는 너무 스킨이 얇은 사람들은 이게 플레이트에 결국 이리테이션을 받아서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나중에 뽑을 걸 계산하면 무조건 안티리어 트랜스포션을 해야 나중에 리무브를 할 때 훨씬 더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하게 리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트랜스포션 유무를 결정합니다. 물론 수술 전에 얼란드번 유로패치가 있고 이리테이션을 받은 사람은 안테리어 트랜스포션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안테리어 트랜스포션 한 비율이 더 높으신가요? 실질적으로는?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안테리어 트랜스포션 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원칙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요즘 대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얼란드번 유로패시가 있는 그냥 큐비탈 터널에서도 요즘 인사이트 릴리즈로 많이 두는 게 약간은 대세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네. 트라이셉스 프리저빙 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올레크론 오스토미 하는 경우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요? 그 트라이세스 프리저빙은 하는 그 파라트리시피탈 어프로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디스탈 휴머러스의 C1 정도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메타피지스 커미션이 있는 경우에서도 뭐 C2까지는 괜찮은데요. C3의 인터콘딜러 프랙처가 정말 그 커미션이 있지만 그 디스플레이스가 거의 없고 그냥 프랙처 라인만 있다면 밖에서 우리 파텔라 클램프 큰 걸로 이렇게 꽉 눌러줬을 때 그냥 리덕션이 자연스럽게 잘 된 경우는 파라트리시피탈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터콘딜러 프래그먼트가 특히 트루클라지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스가 있거나 조각이 쪼개져서 맞춰야 된다면 파라트리시피탈 어프로치에서는 거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이제 그 트랜스 올레크란 오스토미를 시행하든지 아니면 트라이셉스를 완전히 다 들어 올린 다음에 뭐 맞추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방법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컨트로버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4가지 정도 되시는데, 저는 이제 컨트로버시까지는 아니어도 그 올레크레논 픽세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선생님은 그 오스테오토미 치기 전에 이제 플레이팅을 그냥 대고 스쿨 홀을 만든 다음에 쉽게 나중에 리덕션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 후에 그 오스테오토미를 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그냥 오스테오토미 치고 난 다음에 텐션 밴드 K-와이어를 픽세이션 하는 부분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스크류 그 올레크라논 그 인트라 메듈라리 스크류를 통해서 픽세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디베이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쉽게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디스탈 휴머러스 프랙처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길다 보면 결국은 페인이라든지 나중에 소프트 티슈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쉐보론 오스테오토미를 치고 텐션 밴드 와이어를 통해서 그냥 픽세이션하면 크게 난윤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뭐 전공의 쌤들은 따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없으면은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29분 시간이 다 되고 충분히 토론을 한 것 같아서요. 오늘의 목요 집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욱 교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